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91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부.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또는 인사로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일. 사실을 고백하자면 제대로 사전을 열어 찾아보기 전까지 저는 안부가 단순히 인사말을 칭하는 단어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일이 아니라 해도 지금 막 떠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 그의 소식을 듣거나 혹여 듣지 않더라도 궁금해하는 것까지 모두 안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일방적일 수도 있는 팟캐스트라는 소통의 형태로 90회 넘게 진행해오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분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꽤 궁금해집니다. 잘 지내시죠? 네, 여기는 이 책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91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 책이 글의 곰방대와 알샤탕이시죠. 곰곰님, 샤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물론 제가 곰방되겠죠. 아유, 아니죠. 네. 네, 이제 세상의 모든 곰과 샤의 단어의 기운을 다 몰아다 썼기 때문에 이제 참 앞으로는 없나요, 그럼? 아니 앞으로 그래서 실명제로 네, 하면 어떨까? 이름을 네,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저희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제재가 오늘 많이 피곤해요. 어제 4시에 잤대요, 새벽에.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니 예, 그렇습니다. 제 이제 20대 아니죠. 20대 아니죠. 네, 이제. 네.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20대였나? 당연히 그쵸? 그랬겠죠. 네, 그렇죠. 음. 그때 그렇구나. 형들도 30대 초반. 얘가 정신이 없구나 지금. 아, 되게 험한 말. 험한 말을. 네. 아, 아씨, 샤샤님이 웬만하면 아씨는 안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공곰님? 샤샤님? 저는 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제 약간 늦게 잤네요. 아, 저는 네. 강의를 놓고 하다가 늦게 잤습니다. 샤샤님 유튜브 시작하셨습니다. 저 유튜브 시작했어요. 그럼 유튜브 뭐 개설 강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강의하는 영상을 올리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니 뭐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을 정말 묻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공고님은 아셨을 거고요. 제재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구독자예요. 정말요? 1호 구독자. 네. 그래서 내가 구독하지 말라고 막 머리를 감싸지고 비명을 질러서 하지 마. 이러면서. 혹시 그 채널에서도 샤샤님 아이디는 그대로 닉네임은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저는 그 사실 거기 안에서 저를 부르는 명칭이 없어요. 처음에 고민을 약간 했는데 네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고 강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네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인사도 소개도 없이 그냥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요? 그 채널 이름으로 소개를 해야지 샤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자기 이름이 나올 필요는 없는 근데 그게 강의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게 부끄러운 편이라 나를 이렇게 브랜딩하고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편이라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다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누구다라는 걸 되게 명확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완전 고민하다가 네. 강의 처음 딱 들어가면 자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죠 이렇게 들어가요. 정말 인사도 소개도 아무것도 없이. 또 그 새로운 맛에 사람들이 중독될 네, 수도 그런 있으니까. 거지. 만약에 근데 이책이글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책이글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재님도 참고하세요. 언젠가 하시겠지. 그래 유튜브. 네. 혹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강의에 관심 있으신 공부하시나요, 분들은 여기서? 한 명이라도 늘려야 돼 지금. 인정한다.
유튜브에서 이지 오피스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지 오피스. 네. 그리고 거기 댓글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라고 말하면 샤샤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다음 강의로. 그럼요.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책 읽을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아, 예, 그게 아니고요. 근데 가서 들어보면 이 책 읽을 댓글을 달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저 앞부분 조금 들어봤거든요. 왜 구독 끊으라고? 형은 좀 거기 들을 필요 없잖아. 근데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럴까요?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네네. 찍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것도 되게 저답게 나이브했던 것이 처음 목표는 그런 거였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는 되게 목표 다들 소박하잖아요. 이렇게 이걸로 일확천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소박한 목표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보통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갖고 시작하고 나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걸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그 대중성이 너무 없어. 들으려는 사람층이 너무 적고 네. 뭐 영어 콘텐츠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네.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 조회수가 높아지려면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도대체 엑셀로 어떻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뭘 해본 사람이 있다 뭐 약간 이런 뭘 해볼- 최초로 뭐 엑셀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있던데. 네. 요새는 엑셀로 마리오 게임도 만들어요. 진짜요? 아, 진짜로 유튜브에 대박. 올라와 있어요. 진짜. 엑셀에 그 VBA라고 네네. 그게 되거든요. 코딩이 되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입력할 때마다 뭐 뛰고 움직이고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사실 대단하지만 되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엑셀로 그걸 만들고 싶어해? 아름답지. 잉여는 그치.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저는 요즘에 네. 하루에 한 번씩 영화 극한 직업의 관객 수를 확인하면서 지내고 그게 있어요. 무슨 그만이야? 정말 매일 확인하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개봉한 날 봤어요. 네네. 근데 보고 되게 웃긴다, 재밌다. 제 지난 시간에 한번 보시라고 했죠. 네. 누가 보면 제작사 관계자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나도 가끔 착각한다. 어, 근데 이 관객 수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설 때 부모님이랑 한 번 더 봤거든요. 부모님 웃긴 거 보여드리려고. 두 번 봐도 재밌나요? 두 번째도 재밌었어요. 세 번은 못 보겠더라. 아, 어쨌든 재밌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한 직업 관객 수 검색해서 몇 명인지를 봐요. 근데 걔가 순위권에 들어오잖아. 그러고 나면 극한 직업으로 검색 안 하고 역대 영화 관객 수 순위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내가 볼 때마다 올라가 있어.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적어왔는데 1359만 명. 역대 4위. 4위. 1위가 뭘까요? 저는 들어서 어제 제리님 1위가 뭘까요? 우리나라 영화 한정에 한국에서 개봉한 전체 영화. 전체 영화에서. 근데 1, 2, 3위가 다 한국 영화예요. 아 그래요? 1위 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태극기 휘날리며 아닙니다. 실미도? 언제? 제자 나이 몇 살? 형. 저 88학번 아니 네. 뭐지? 1위가 명량이고 명량 1761만 명. 이렇게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 진짜. 난 안 봤는데. 저도 안 봤는데. 전 봤어요. 인싸시네요. 인싸는 휴대폰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 영상 있잖아요. 춤추는 영상 인싸 춤추다가. 네네. 2위는 신과 함께 죄와 벌 1441만 명. 3위는 국제시장 1426만 명.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네. 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딱 든 생각이었지만 그 1위부터 4위까지 중에 극한 직업이 제일 낫다. 이런 느낌이에요. 1위, 3위가 너무 전 1위는 안 받고 그렇구나. 나 국제시장도 안 받구나. 자, 네. 아무튼 극한 직업의 관객 수를 계속 보고 있고 제 느낌에 국제시장을 제치지는 못할 것 같다. 국제시장은 몇 느낌이 명이에요? 1426만 명이고 한 100만 명 더 봐야 되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하루에 한 16만 명씩 보더라고요. 극한 직업을.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매니저시네. 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 극한 직업에 제가 알기로 관객 손익 분기점이 270만인가 뭐 이랬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 굉장하네요. 이런 게 아까 샤샤님이 바라던 일확천금과 부귀영화가 그러하다.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책을 좀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그 짬이 나는 잠깐 시간에 보통 SNS 보잖아요. 네. SNS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전자책을 봐야겠다 차라리. 근데 이제 짬 날 때 보려면 소설 같은 건 좀 어려우니까 짧게 끊어지는 에세이를 다른 책을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어요. 그 신의 21 김혜리 기자가 쓴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라는 책인데 우리 지난번에 그 신영철 작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신영철 작가가 쓴 추천사의 김혜리 작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영철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나는 정확하게 이 사람처럼 글을 쓰고 싶다라고 썼어요. 신영철 평론가가요? 신영철 평론가가 김혜리 기자의 글을 보고 완전 네. 극찬인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김혜리 기자의 글을 제가 한 지금 절반 정도 봤거든요. 책을. 네. 근데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글을 쓰고 싶다. 이 사람 되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문장만 잘 쓴다기보다 그 사고의 폭이나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나 이 내용이 뭐냐면 영화를 놓고 영화를 풀었으면서 뭐 맥락과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을 같이 넣어서 쓴 진짜 에세이예요. 재밌겠다. 근데 진짜 재밌고 너무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혜리 기자와 저는 임수정 배우 좋아하는데 두 분이 진행하는 필름클럽 팟캐스트도 듣고 있어요. 두 분이 진행을 하세요? 네, 원래 SBS 무슨 PD님 최다은 PD님이었나 이렇게 세 분이 하시다가 지금은 두 분이서 그냥 진행하시거든요. 그것도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좋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저희 다음 이 책을 제가 결정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 책 후보를 가져왔는데 저 책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이 책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책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궁금하네요. 네. 자, 제재님 어떻게 저는 지내셨나요?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쪽이 그 앱을 좀 디자인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과정이 끝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정말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판매 하려고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충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겠지 해서 만들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뭘 만들고 계시나요 요즘? 저는 요새 날씨에 관련된 앱을 만들고 있는데 두 분의 눈빛이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정보를 말씀드리면 제가 관련해서 보통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이제 사전 리서치를 하는데 이제 제 앞에 앉아 계신 두 분한테도 제가 이런 날씨 앱이 있으면 어떨 것 같냐라고 제가 그때 설문조사 비슷하게 했죠. 네네. 그 두 분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회의적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야. 그날 공군이 좀 네. 어려운 날이셨어. 맞아요. 내가 힘든 날이었어.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재한테 화풀이를 했나? 팩트로. 너 지금 뭘 만든다고? 약간 팩트로 때렸어. 그래서 그 조원들이 그 인터뷰한 결과를 가져와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제 인터뷰 결과만 보고 주변에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많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근데 참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만들면서 어쨌든 사람이 사용하는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게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참 여러모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근황이고요. 네네. 참 스티브 잡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그 팟빵 댓글에 저희 업로드를 기다리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오늘 31일이라 일자인데 안 올라온다. 오늘은 늦게 올라오냐.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의 방송을 기다려주는 분이 이렇게 계시다니 와 우리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재 전달력이요. 못 들으셨을 수도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순간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1일, 11일, 21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31일에도 업로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다음 날 또 업로드를 해야 돼서 그게 약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일, 11일, 21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그 1일, 11일, 21일이 되는 새벽 자정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네.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업로드가 네. 되고 만약에 그때 올라오지 않으면 곰곰이 편집을 다 못했구나 뭔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편집하는 거 힘들어요. 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지난 방송 편집하는 게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재가 엄청 틀려가지고 제가 왜 틀렸을지를 한번 그래요. 안 그래도 네, 그래서 생각해보시는 그 얘기를 사장님한테 해드렸어요. 이건 근데 틀릴 수밖에 없다. 일차적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가장 고생했죠. 네, 그래도 그거는 제 시간에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댓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저희가 근황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네. 네, 근황을 스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겠다. 아하, 그렇구나. 오늘도 네. 짧게 얘기하자 그러고 길게 얘기했네요. 네, 그러네요. 얼른 책으로 들어가시죠. 네. 참 책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곰곰님이 선정하신 책을 저희가 얘기할 차례죠. 네. 네. 제가 고른 책은 그 이석원 작가의 산문집이고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이에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가 이 저자의 전작인 보통의 존재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 글을 좋아해서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보자 같이 해서 고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교보문고에 있는 저자 소개가 있어요.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통 책 앞날개에 있는 걸 읽어드리는데 책 앞날개에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38이 되던 해 어느 날 사랑과 건강을 한꺼번에 잃고 삶의 의미에 대해 반추하다 남은 생을 글을 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뒤 지금껏 4권의 책을 냈다. 특유의 솔직함과 남다른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낸 책들이 그 2009년에 산문집 보통의 존재를 내셨고 이게 2009년이네요 벌써 10년이 됐네. 2013년에 장편 소설 실내인간, 2015년에 이야기 산문집 언제 들어도 좋은 말, 그리고 이제 작년 2018년에 이번 산문집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을 내셨고 이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오래 하셨고요. 아마 한 23년 그래도 나오는데 정도 하셨고 근데 저는 언니네 이발관을 잘 알지는 못해요. 음악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1, 2, 3집 다 좋아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 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밴드들의 초기 3집까지가 딱 저는 다 좋은 것 같고 그 이후로 잘하는 밴드는 물론 잘하죠. 근데 뭐 그 후에 조금 아쉬운 밴드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언니네 이발관이 그런 밴드 중에 하나였어요. 예. 3집 이후가 좀 아쉬웠다. 조금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그 언니네 이발관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찾아보고는 왔는데 1, 2집이었나?가 한국의 100대 명반 막 이런 거에 맞아요. 들어가지고 진짜? 좋았다고 하고 네. 그리고 아마 5집이었나가 그 한참 그러니까 출시한다는 시기를 늦춰가면서 나중에 나왔는데 그 해 올해 운반상 이런 걸 받았다고. 그리고 6집을 2017년에 발매하고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해체하고 뭐 그런 심경에 대해서는 책에도 약간은 나오죠. 네네.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자주 올리시는데 글을 위한 글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도 예전에는 RSS 걸어놓고 모든 글을 받아서 읽다가 요즘에는 그냥 간간히 들어가서 읽고 있고 여기서 최근에 가장 좋았던 글은 스카이캐슬 마지막 회를 보시고 이분도 충격과 공포 하여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글을 올리신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아내가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읽어봤는데 뭐랄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약간 이런 느낌. 통쾌하셨구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젯밤에 다시 들어가 봤는데 어젯밤 11시쯤 투데이 접속자가 3,879명 그리고 우와. 토탈 접속자는 452만 명 정도. 우와. 그래서 이분 글을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는구나. 그러게요. 요새도 많이 가시는구나. 그 이분 블로그 글의 특징이 제가 한창 볼 때는 그렇게 글을 지우셨던 것 같아요. 올리고
지우고 올리고 그냥 수정하고 그 앞에 안내 문구 같이 써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초고 그러니까 그냥 날 것처럼 쓰고 그래서 내키지 않으면 지우고 막 이렇게 쓰시는 공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용감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러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책만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용감해도 되나 싶은데 블로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이나. 근데 이분이 저는 용감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이렇게 하는 게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야 뭐 어때? 막 파이팅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맞아. 그래도 이렇게 뭐 드러내거나 소통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그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어쩌면 들어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네. 많이 어렵죠 사실. 진짜. 음. 저는 용기가 없어서. 유튜브 시작하셨잖아요. 그것도 보통 유튜브를 하면 강의를 해도 자기 얼굴 드러내고 하거든요. 저는 일절 없어요. 컴퓨터 화면만 컴퓨터 나옵니다. 화면만 나옵니다. 네.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 이제 중간에 작가의 말이 나오는데 그 작가의 말에 나오는 말처럼 이 작가가 8권의 얇은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총 8개의 목차로 나눠져 있고요. 1부가 그해 여름, 2부 내가 사는 작은 동네엔, 3부 엄마의 믿음, 4부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 5부 배려, 6부 스며들기 좋은 곳, 7부 마음이란, 그리고 7부 다음에 작가의 말이 있어요. 네. 마지막 한 부를 남기고 그런 특이하죠. 작가의 말이 네. 있고 8부 마지막 순간으로 되어 있고 이 작가의 말에 이 책을 쓴 작가의 의도가 다 담겨 있는데 그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자는 그 삶의 정면이 아닌 측면을 담고 싶었다고 하고 그 어쩌면 생의 진실이라는 건 그저 지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사진 찍듯 글로 잡아채고 싶었다고 말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잡아채어진 순간들이 모인 글인 것 같고 그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인 것 같다. 이게 보통의 존재 때도 느꼈던 건데 이 책에도 역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책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의 존재도 제가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출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병률 시인이 만드신 출판사잖아요. 네. 저 오늘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이병률 시인이 출판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좀 유심히 그래요? 봤던 사람 중 한 명인데 그게 저는 좀 이상하게 그 매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이병률 시인 초창기의 산문부터 시작된 어떤 이 출판사들의 책들이 사실 점점 가면 갈수록 잘 안 읽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네. 지금 끌림 다시 읽으면 예전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짧고 감상적인 글들에 이제는 조금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 책 중에서도 그 짧은 글들은 제가 조금 읽기가 조금 사실 어느 정도는 괴로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긴 글 같은 경우는 이 이서관 작가가 굉장히 고심하고 뭔가 한자 한자 눌러 쓴 느낌이 있어서 가지고 긴 글 같은 건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최장님은? 저는 뭐 지역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는 딱 책을 덮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일단 저희는 어쨌든 방송용으로 책을 읽는 거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책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굉장히 솔직히 드러내서 그냥 이 책 한 권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책 한 권이 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글을 해체하기도 하고 그치. 분해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석원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책이었고, 그리고 안에 좀 신기했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작가의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두 가지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 뒤에 분량이 남아 있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왜냐면 책에 두께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작가의 말이 나오길래 그냥 본능적으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뭘까 참고도서인가 참고도서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의 말이 끝나고 다음 부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느낌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삶에 뭐가 있더라도 이게 다 끝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셨던 건가 그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작가의 말을 잘 안 읽나? 그래서 이게 약간 유머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말에 많이 있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누구에게 고맙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쵸. 편집자, 그쵸.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의 맞아요. 노고가 있었고 그쵸. 그 사람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이 책이 못 나왔을 거다라는 치사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읽나? 그래서 그걸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중간에 넣으셨나?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다른 위트라고 생각했던 게 그 어떤 작가들이 뭐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작가들이 뭐 보통 서점에 가서 앞에 책 날개나 서문을 읽고 책을 구매한다 이런 인터뷰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서점에서 작가의 말을 앞부분에 읽고 책을 그냥 안 사거나 거기서 결정이 나와버리니까 일부러 중간에 넣어서 뭔가 더 책을 열어보게끔 하는 수도 그런 있겠네요. 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작가의 말이 생각보다 정말 의미가 아니까 실제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독자 입장에서 눈에 잘 안 띄긴 하는 거예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작가의 말이 나올 때까지 맨 앞쪽에 작가의 말이 없다는 걸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책을 보면서. 서문이나 그치. 작가의 말이나 그런 걸 보면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저는 서문이랑 작가의 말을 다 읽어보고 사요. 맞아요. 예.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결정된 후잖아요. 하긴 그리고 읽어보면서는 오프라인에 가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좀 책 안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네. 있으면 네.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하나씩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 시간인데 난 많이 적어왔는데 그럼 많이 아, 적은 공고님부터 해서 네. 공고님만 2개 하자. 아니야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몇 개 더 할 거예요. 아니 말투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말투 쓰겠니?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웃겼던 문장이 있어요. 이 책이 웃긴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아 이건 진짜 되게 이석원식 유머라고 할 수 있나? 근데 154페이지에 이분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를 봤대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뜻밖의 문자가 한 통 왔다는 거예요. 쓰리 빌보드 어떠셨어요? 라고 문자가 와서 이상하다. 나 혼자 영화 봤는데 뭐 누가 날 봤나? 뭐 약간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내용을 보니까 네이버에서 온 거였다고. 지금 평점을 등록하면 네이버페이 500원을 준다고 했다. 500원 점점점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이 너무 웃겼는데 너희들 참 신선한 방법으로 사람을 초라하게 하는구나. 이 문장이 전 제일 웃겼어요. 500원이라니. 아니 근데 그 문자가 떴다는 얘기를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같이 설렜네. 쓰리 빌보드 보셨어요? 누구지? 이런 맞아. 느낌.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나를 어쨌든 그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알면서 내 연락처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치, 설렐 수 있지. 설렐 수 있죠. 그렇죠. 그쵸, 이분은 솔로니까요. 네. 근데 또 유명인이기도 하니까 어떤 누가 나를 보고 약간 좀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두려움만. 그럴 수도. 그런 것도 있을 네. 수도. 네. 좀 무서울 수도 있죠. 스토커인가 이런 그쵸. 느낌. 네. 저는 거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146페이지에 여기 좀 재밌었는데 그 후배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 연애에 센스 없는 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인데 그 여자친구 분이 이제 유럽 여행을 가셨대요.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가셨는데 그게 직장 생활 4년 만에 얻은 기회여서 굉장히 여자친구분한테는 중요한 거였는데 그 후배분은 보고 싶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징징거리고 그 돌아오고 나서도 여태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이런 약간 되게 이탈리아에 일주일이나 있다 왔는데 그러니까 되게 센스 없고 서투른
이런 후배의 이야기였는데 그 얘기도 좋지만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잘 지내네? 2년이나 넘게 만나고 있네?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삶의 불가해함이랄까요. 그러니까 모를 일인 거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빤하게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 잘 지내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약간 별로인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들이 잘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없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겠다. 왠지는 모르지만 둘은 사랑하고 잘 지냈더라.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게 왜 요새 이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너무 빤한 거야. 내 인생이 지금 보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뭐 물론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유튜브로 1억 천금을 벌기 힘들 거고 평생 경제적인 여유 막 이렇게 경제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여유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 인생이 너무 빤해서 그런 것들을 깨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해함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내 인생이 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빤하게 간다고 해서 꼭 내가 생각한 이 결론이 나는 건 아니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다음 네. 아 저는 두 분의 그 약간 말줄임표 같은 그 순간들이 네, 너무 네, 바라보는 게 참 재밌습니다. 네. 근데 삶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오래전 개념이 생각이 났어요. 되게 오래전에 기독교의 개념 중에 은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레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어휘이기도 하지만 따져보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거든요. 사랑 같은 게 그렇죠. 제 아내가 제 능력이 대단하고 외모가 뛰어나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듯이 네. 그렇죠. 그런 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 삶에 뭔가 그런 은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제가 박민규 작가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뭐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제재님 혹시 네, 저는 그 초반에 긴 글 중에 상패라는 글이 있어요. 네, 몇 아마 페이지일까요? 23페이지인데 굉장히 초반이네요. 네, 그 장자크 상패 다들 아시는 국민 사파과인데 네네네. 이제 그 상패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래요. 요새 가뜩이나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이제 두 형님한테도 제가 많이 평소에 연락을 하고 우리 연락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네, 저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또 일로도 하네. 정말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겉에서만 봤을 때 그 사람의 행복을 나름대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냥 평가하는 거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떨지는 모르는 그치, 일인데 모를 일이지. 이 언니네 이발관을 했던 이석원 이제 님도 분명히 겉에서 보기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언니네 이발관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인디 밴드고 그리고 지금 너가 좋아하는 글도 쓰고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기서 이제 음악이겠죠. 음악을 하면서 그걸 내 생계 수단으로 그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에 대한 얘기를 담담하게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밥벌이로 한다가 아니고 네. 나는 음악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래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인 그렇죠. 거죠. 그런 고민도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공고님이랑 제재님이 언니네 이발관이 굉장히 잘 된 밴드고 막 100대 명반에 들었다고 할 때 되게 사실 놀라면서 약간 재수 없었어요. 뒤에 직접적으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 음악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23년이나 음악을 해왔는데 끝내 음악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맞아요. 나오거든요.
아 나는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냥 억지로 했는데 100대 명반에 들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뭐야 이 사람 재능 장난 아니잖아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 아 나 정말 음악하기 싫은데 뭐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지가 아니고 분명히 음악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걸 나중엔 일이 된 거지. 예, 이걸 아. 업으로 하면서 분명히 싫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또 얼마나 괴로울 거며. 예. 아, 이게 정답이 없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는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가 네. 있죠. 네. 근데 이게 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렵죠. 사람마다 다르고 일마다 다르긴 할 테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이런 고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그런 어떤 고뇌나 괴로움이 느껴져서 이 이석원 작가님이 지금 글을 쓰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일은 안 싫어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보면 네. 중간에 글 쓰는 것도 약간 싫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글 쓰는 게 아니고 마감을 싫어하는 것 네네. 같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네. 그럼 마감 없이 계속 쭉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저는 이 338페이지에 음. 이런 문장이 있어요. 338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는 안 써 있는데 오. 오역이라는 글에 아, 네. 그 한 문장에 딱 꽂혔는데 아무도 없는 새벽 과천의 어느 미술관에서 나를 끌어안고는 이라는 문장에 꽂혔어요. 저는. 아 진짜 그 다음이 아니라 어. 나는 그 다음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은 알지요? 라고 묻던 너는 인데 저는 그거 말고 그 위에 그 과천의 어느 미술관에서 나를 끌어안고는 그 문장을 딱 읽고 뭔가 어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의 상황과 심상이 확 느껴지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되게 지금 되게 이상하게 꽂힌 문장이었어요. 세달님은 다음 문장이 더 예, 저는 그 대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설로 치자면 예상하지 못한 대사였던 거예요. 나를 끌어안은 아마 이제 여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이성이 나를 끌어안은 다음에 하는 대사로는 너무 의외여서 그게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네.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되게 의외의 대사긴 네네. 하네요. 그렇게 끌어안았으면 보통은 달달한 대사가 나와야 정상일 건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은 알지요? 라는 대사는 그러니까 그냥 의외여서가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런 상투적인 말을 나누지 않는 사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오히려 더 그거보다 깊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뭔가가 통하는 네. 그런 근데 느낌.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지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일단 만나고 있었다와 하나는 사실 누구나 다 알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래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미 이 작가는 알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어떤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치. 그런 건 아닐까? 네. 그리고 소설로 보자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문장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은 알지요에서 저는 나중에 든 생각인데 그것도 떠오르긴 했어요. 도지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상대방이 관등 성명을 물어보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방송에서 글에 좋았던 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 필연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긴 페이지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짧은 뭐 문단 정도가 좋았던 거를 좀 꼽게 되는데 그건 약간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게 좋은 문단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건 좋은데 사실 그런 한 문구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쭉 읽다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 문구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네네. 그 117페이지 살림의 법칙이라는 곳에 나오는 건데 그 중간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어린 내게 바깥에 나가 큰일을 해야 하느니 이런 뜬구름 같은 타령을 하기보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다른 무엇보다 그게 큰일이라고 그래야 사람답게 어른답게 살 수 있는 거라고 훈수를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랬다면 젊었을 때 이대로 이름 하나 못 남기고 죽어야 하나 이런 남부끄러운 생각 같은 걸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라는 문단이 있는데 이 문단 되게 좋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더 나이 먹기 전에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디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나는 하는 일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의 본질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울지 마. 갑자기 정적 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래서 삶에 불가해함이 필요하다고. 너무 빤해서. 그래요. 두 분 다 허공 보고 지금 눈물 참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 다른 거. 사실 좋은 거 진짜 많았는데 네. 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이건 좀 어두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228페이지에 네. 어떤 이제 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의 아버지에게 이제 비교를 계속 당하셔가지고 큰 형이랑 작은 형이 있었는데 네. 작은 형이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분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건 사실 되게 소모적이잖아요. 네. 내 삶인데. 네. 근데 그걸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닐 건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치. 사는 느낌이라 되게 안타까우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그 김현경 작가님이 지은 천개의 공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상담집 같은 건데 네. 거기에 이런 상담이 나오면서 거기에 하나씩 그 명언 격언 같은 게 있는데 그 네네. 격언 중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미국 격언이라는데 30살이 넘으면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실제로 부모에게 있더라도 어쨌든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이니까 아무것도 도움될 게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 천개의 공감 책에 그런 부분도 나와요. 가정에서 학대로 인해서 힘들다는 사연을 받고 네. 그거에 대해서 김현경 작가가 대답해 주는 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상담해 오신 그 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폭력적인 아버지, 그 이기적인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고 아직도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되게 싫어하고 증오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아직도 그들의 사랑을 너무 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는 장면이 되게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 사람은 사랑과 인정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맞아요. 필요하죠. 필요하고 특히 어렸을 때는 더욱 그쵸. 필요하고. 그리고 그쵸. 그게 어렸을 때 충족이 안 되면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이렇게 남는 거지. 어.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되게 그 김현경 작가님이 용감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보통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김현경 작가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미안하지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욕구는 이번 생에는 달성할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그래야 네가 편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욕먹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사자가 아니고 음. 네가 어떻게 쟤한테 그렇게 조언할 수가 있어라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욕구를 떨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오지랖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글쓰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약간 뜨끔했던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 글쓰기 한 250페이지 정도 되면 247페이지 아닐까요? 그래 그쯤에 있을 거예요. 하여튼 글쓰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네. 글쓰기에 대한 조언들이 쭉 있고 자기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뭐 매일 많이 읽고 매일 쓰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매일 쓰고 안 쓰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절실하게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랄까 말을 잊지 못하는 네네 말인 것. 네.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부근에서 약간 찔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이건 나한테만 찔리는 걸 수 있겠다. 그럴 것 같아요. 뭘까? 거기 방금 얘기하신 거 약간 전에 247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문체, 스타일이 없으면
그래서 말하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유용하고 매력적이어도 그건 나에게 일종의 실용서처럼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난 그렇게 찔리더라고. 아무리 굉장한 생각과 이런 차간에 힘입어서 소설을 써도 거기에 내 스타일이 없으면 이건 그냥 굉장한 생각이구나 하고 지나간다는 거야. 실용서처럼. 그래 예전에 레이먼드 챈들러가 그랬나? 맞아요. 스타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결국 남는 건 스타일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약에 우리 본명이 아니라 어떤 필명이든 뭐든 숨기고 나서 우리 여러 권의 책을 쓰고 난 상태에서 누구나 서점에 가서 어떤 특정한 책을 집어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문장만 보고 그 작가가 떠오르면 그건 진짜 좋은 작가? 역시 우리 중에 좋은 작가는 제재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 얘기도 있다. 네. 그렇군요. 책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너무 앞선에서 그런 좀 전체적인 제 느낌을 얘기를 이미 해버려서 그런 면도 있지만 책을 좀 읽어야겠다.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앞선에서 그 제가 점점 이제 이런 짧은 감성적인 글들을 읽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글들을 좀 다양하게 읽고 스펙트럼을 넓혀야 33살이 넘어도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는 남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도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들어요. 자꾸 발끈하 아니 제재야 나 듣는다니까 약간 자꾸 이런 말투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이석원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어봤어요. 보통의 존재를 못 읽어봤기 때문에 처음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책 전체를 놓고 얘기하자면 책 전체가 하나의 느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잘 착안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책에서 부분에 어떤 생각들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그런 거에 네. 중점을 두는 편이었는데 이 책 안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석원 작가님이 보통의 존재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뭐냐면 책 전체에 엷은 우울감이 배어 있도록 만드는 거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농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글을 쓰더라도 그 짧은 글을 쓸 때 이 글 전체가 무슨 느낌을 줄 것인가를 별로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를 생각해 봤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 전체가 하나의 어떤 느낌을 담고 있고 그게 이석원이라는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네. 그런 면에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그 예전 음악 하실 때 앨범도 좀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앨범도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용으로 만드는 맞아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성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것도 아주 뛰어난 능력이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본인을 되게 괴롭게 하긴 할 것 그럴 같기도 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만큼 솔직하게 쓰는 에세이스트를 뭐 몇 명이나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전 들어요. 그리고 전 보통의 존재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읽으면서 어쩔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읽기에 불편한 점도 있어요. 사실 불편하죠. 솔직한 거는. 불편한 점이 있지. 그래서 사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석원 작가의 태도와 이런 식의 글로 문장은 김혜리 기자처럼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책 진짜 읽어보고 싶네요. 그 보통의 존재 때도 그랬는데 저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이분 책은 어느 그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정서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읽는 게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내가 그런 느낌일 때 뽑아서 아무 데나 펴서 읽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두고두고 옆에 꽂아놓고 읽으면 좋겠는데 보통의 존재 가끔 꺼내서 아무 데나 펴서 읽거든요. 근데 그냥 방송도 해야 되고 한 번에 그냥 쭉 읽어버린 게 조금 아쉬웠다. 맞아요. 그게 저의 느낌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책을 네. 정해야겠죠. 다음 책은 샤샤님이죠. 샤샤님이 김혜리 기자님의 책을 제가 정할 차례고요. 네. 사실 방송하는 내내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네.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원래 하던 책으로 아, 정할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책 언젠가는 꼭 읽어볼 것 같아요. 김혜리 기자님의 책. 아마 제 다음 차례가 오면 그 책 읽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그런 제가 지금 절반 읽었는데 진짜 음. 그게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신영철 기자의 추천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영화평을 읽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된다. 이런 장난 글이 아니다. 있었어요. 극찬의 연속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읽어보고 그리고 싶다. 그런 게 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다희 기자가 그 이다희 기자는 아시죠? 네네네. 이다희 기자가 SNS에다 썼나? 근데 특히 모든 여성 기자들의 제일 앞에 있는 벽이 김혜리 기자라고. 글로 김혜리 기자를 넘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야.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음. 일차적인 검문 같은 거라는 얘기를 쓰신 적이 있죠. 이야, 굉장하네요. 장난 아니다. 네. 내심은 다음번 제재가 이 책을 골라줬으면 좋겠고 저는 네. 제가 고른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책인가요? 이 책 제목은 2019 트렌드 노트라는 책이고요. 아. 사실 이걸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김혜리 기자님의 책도 어쨌든 약간 사상과 감정과 이런 인문학적인 그치. 걸 다루는 책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거랑 약간 계속 그렇지. 이런 게 연속되기 때문에 약간 사회과학 쪽으로 건조한 쪽으로 돌려야겠다 싶은 느낌이 있어. 다양한 걸 읽는 게 좋으니까. 이것은 마치 예전 기억이 밀려오는데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기억이 몰려온다. 그런가? 사실 제가 저번에 저도 가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에 이 책이 이 책 하면서 네, 읽어본 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맞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죄송하지만 이 책 안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읽은 책을 골라왔는데 네. 네. 그 교보문고에서 평은 봤어요. 평은 좋더라고요. 음. 평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고 네. 북스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 소프트 있잖아요. 빅데이터 다루는 네, 네네네. 거기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2019 트렌드라고 합니다. 읽어볼만 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책 제목이 2019 트렌드 노트. 네, 거기까지가 책 우리도 제목입니다. 트렌드를 미리 읽어보자. 그렇죠. 미리 읽어보고 트렌디 해줘 보죠. 그래요. 네. 약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시대를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정했고 원래는 이거 말고 90년대생이 온다를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90년대생도 이미 왔다가 지나간 것 같은 시대인 거야. 그래서 2019 트렌드 노트로. 맞아요. 90년에 태어난 사람이 내년이면 30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완전 신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나이로는 이미 30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구나. 주변에 그렇구나. 이제, 네. 그렇죠. 네. 주변에 90년대생들이 있나 봐요. 이쪽 뭐 지금 같이 이제 뭐 좀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는 이제 학번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도 90년생을 많이 접했고 그러세요? 네. 아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해야겠고요. 네. 다음 방송 책은 2019 트렌드 노트로 네.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방송 괜찮으셨나요? 네, 샤샤님. 네네. 네, 좋았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음. 그 유튜브에서 이지 오피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저희 세세 한정해서 저희 방송 때 무료로 홍보해드립니다. 네, 뭐든 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이지오피스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 구독하고 보기 싫으면 알람을 끄면 되잖아요. 하지 마. 그만해. 그럴 거면 하지 마. 저는 알람을 켜놨습니다. 사장님이 네. 업로드할 때마다 나한테 알람이 와. 네. 저도 보면서 한번 강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제 11시인가 12시에 하나를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하나 올라가더라. 곰곰이구나 나야. 생각했어요. 그거 나야. 야, 이씨 보지 말라고. 너는 보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조회수에 허수가 있는 민망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